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도형이 있어요. 옆에 그림 보세요. 각 영역에 빨강, 노랑, 파랑 이 색 중 한 가지 색을 칠할 건데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해서 구별하려고 합니다. 칠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보세요. 자, 여러분 옆에 그림을 한번 잘 보시면 좀 특징이 있는 부분이 있죠? 어디가 특징이 있어요? 맨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있는 게 혼자 모양이 좀 다른 게 있죠? 특징적인 부분이 있거나 자, 특징적인 부분 혹은 인접한 가장 많은 부분, 영역이 가장 많은 부분, 뭐 이런 데를 시작점으로 해서 많은 부분부터 색을 칠해가면 좀 편해요. 뭐 꼭 이렇게까지 선생님처럼 얘기한 대로 안 해도 뭐 답을 구할 수 있긴 한데, 자,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부터 색을 칠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가면 편합니다. 자, 선생님은 여기서는 맨 위에부터 칠하는 것부터 해볼게요. 자, 지금 빨강, 노랑, 자, 레드, 옐로우, 블루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어요. 자, 여기 첫 번째 영역부터 색을 칠해 보도록 합시다. 첫 번째 영역의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는 세 가지예요. 빨강, 노랑, 파랑 이런 걸 칠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고 난 다음에는 그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서 파악을 해가 봐. 자, 빨강, 노랑, 파랑 중에 예를 들어서 빨강을 칠했다고 한번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에다 직접 표시해 보는 거예요. 자,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영역에다 색을 칠해 봅시다. 밑에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두 가지예요. 노랑 아니면 파랑이죠. 그래서 노랑을 칠해보자고 해볼게요. 노랑이 칠해졌다고 치면, 자, 그 다음에 그 오른쪽 옆에를 칠해 봅시다. 노랑 옆에 칠할 수 있는 방법은 빨강 아니면 파랑을 칠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빨강을 칠했다고 해봅시다. 자, 그 다음에 빨강의 아래쪽에 칠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, 자,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남았냐면은, 파랑과 노랑이 남았거든? 빨강을 피하면 되니까. 자,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어. 자, 선생님이 여기다가 파랑을 칠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여기다 파랑을 칠했다고 가정하면요. 이 부분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빨강 한 가지밖에 못해요. 빨강 한 가지 밖에 못 칠하게 됩니다. 자, 파랑을 여기다 칠했을 때는 자, 그런데 만약에 여기 파랑을 안 칠하고 여기다가 노랑을 칠했다고 쳐봐. 응? 그럼 노랑을 칠하게 되면 여기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자, 봐봐. 여기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인접한 영역이 이 두 개인데 얘네 둘이 색이 똑같아져 버리니까 그럼 노랑만 피하면 돼. 그래서 빨강을 칠해도 되고 파랑을 칠해도 된다고.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해요.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 있잖아. 이 부분. 이 네모친 부분에다가 칠하는 색깔이 파랑이냐 노랑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영역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일 수도 있고 두 가지일 수도 있고 달라지죠. 자,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일을 할 때 앞 사건에 그 각 경우에 대해 앞 사건 앞쪽에 지금 네모 칠한 영역에 빨강을 칠하는 경우랑 아니 파랑을 칠하는 경우랑 노랑을 칠하는 각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 칸에 칠하는 경우의 수 뒷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. 곱의 법칙 사용 불가능합니다. 곱의 법칙은 언제 가능하냐면 앞 사건의 경우에 상관없이 어떤 앞에서 무슨 뭘 선택했느냐 상관없이 뒤에 올 수 있는 경우에서 다 똑같아야 돼. 이 처음에 봐봐. 여기 처음에 빨강이 왔을 때 여기 지금 이런 이 부분이 있죠. 여기에 빨강이 오든 파랑이 오든 노랑이 오든 이 뒷사건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의 경우의 수는 자 노랑 파랑 두 가지죠. 그 다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빨강 노랑 두 가지죠. 그 다음 노랑이 왔을 때는 빨강 파랑 두 가지죠. 보세요. 앞에 칠하는 색깔이 뭐가 왔느냐 어떤 경우가 선택이 됐느냐에 상관없이 뒤에 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다 두 가지로 똑같죠. 그러면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
그 다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그걸 그냥 단순히 곱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방금 전처럼 여기가 노랑이 왔을 때는 여기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, 자, 이렇게 돼 있을 때 노랑 파랑이 오면 여기에 빨강 한 가지밖에 못 온다고.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왔느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죠. 이런 경우에는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. 이게 색칠하기 문제에서,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색칠하기 문제를 만나면 이게 곱의 법칙만으로 계속 진행할 수 없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더 이상 이제 곱의 법칙이 이 네모 친 부분과 동그라미 친 부분의 색깔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곱의 법칙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서,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자, 일일이 다 세야 돼요. 자, 여기 이 네모 칠한 부분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파랑과 노랑이 올 수 있죠. 그럼 만약에 파랑이 오면 그 마지막 동그라미 친 부분에 올 수 있는 색깔은 빨강밖에 없는데, 자, 네모칠한 부분에 만약에 노랑이 오게 되면 빨강도 올 수 있고 파랑도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토탈 세 가지가 되는 거죠. 마지막 부분은.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.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네모친 부분에 파랑이 왔을 때는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하고요. 네모친 부분에 노랑이 오게 되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계산하면 3, 4, 12 곱하기 3이니까 정답은 36이에요. 자, 지금 이 문제 이제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. 키포인트는 뭐냐면요. 음, 자, 곱의 법칙, 자, 특히 이 색칠하기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. 색칠하기 문제. 색칠하기 문제는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, 곱의 법칙을 적용이 가능한 경우랑 곱의 법칙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, 이 두 가지를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 항상 적용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곱의 법칙이 어떨 때 적용이 불가능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언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? 앞사건의 각 경우에 대해, 앞사건의 각 경우, 앞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에 따라 뒷사건의 경우의 수가 뒷사건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면, 그러면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일일이 다 세야 돼. 방법이 없어. 케이스 나눠가면서 일일이 다 세고 각 케이스별로 구한 거 다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좀 귀찮게 풀어줘야 돼요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앞 사건의 각 경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똑같다. 항상 똑같다. 그러면 그냥 곱의 법칙 써서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.